지금 이 책을 우리 팀에서 50권 정도를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50권 정도를 주문을 해서 50분한테 나눠드릴 텐데 제가 50개 사인을 해야 되겠네요. 조금 힘들겠네요. 그래서 아마 글씨를 잘 못 쓸 것 같네요. 그러니 글씨 이렇게 못 써? 나중에 욕하지 마시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0분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질문을 주신 분을 쭉 이게 필명하고 몇 개를 골라왔는데 이게 지금 36분 정도 돼요.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원래는 그냥 선정을 하라 그랬는데 추첨한다 그런 거 선정한다고 처음에 원래 계획은 그랬었는데요. 이분들은 이제 미리 질문도 주시고 하셔서 지금 제가 필명으로 얘기하면서 답변 드리는 분들한테는 다 책을 보내드리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책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제가 필명으로 질문 듣고 답변 드리는 분들은 이분은 답변도 받고 책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책도 받고 답변도 들으실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그리고 조금 더 남는다면 제가 지금 남는다면 지금 오늘 댓글을 올려주시는 분들에서 제가 선택을 해서 선정을 해서 사인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내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보내드려야 되니까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 댓글창 말고 고정 댓글이라고 표현을 쓰던데 그 댓글창에 그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이건 뭐 개인 사적인 이메일에 뭐 그거 갖고 우리가 뭐 하지 않으니까 우리 공적인 금융회사니까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시면 우리 이 스텝에서 우리 팀에서 거기 답변 드려가지고 거기에 연락 주셔가지고 그래갖고 주소하고 이런 걸 받아가고 웬 주소나 전화번호 이런 거는 개인 정보니까 이메일로 해서 원래 여러분들 여기 또 우리 회원가입할 이메일 원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책을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필명을 불러드린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셔야지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닥터케이 하잖아요. 닥터케이 하는 게 예전에 찍은 건데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계속 저걸 하나 봐요. 그 편집을 해서 오늘 올라간다고 해요. 뭐 그게 저는 사실 예전에 찍어갖고 내용 잘 모르겠는데 재밌다고 신경을 많이 쓰나 봐요. 그거 신경을 많이 써서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꼭 좀 우리 이 방송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거 별로 많이 안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좀 들어주십사 부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부터 Q&A를 할 텐데 Q&A 답변을 드리면서 필명을 거론하면서 답변 들으시는 분들은 답변 들으시고 책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선정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닥터케이 그거까지 하겠습니다. 지수는 제가 말씀드린 동안 1점 몇 %까지 빠졌다가 강보까지 올라왔네요. 예, 그러네요 진짜. 물론 이게 웃을 일이 아니지만 이렇게 힘든데 그나마 그래도 요거 공부하는 동안 이렇게 올라와서 그냥 뭐랄까요 소소한 감사의 마음이 그냥 드네요. 그냥 빠지지 말아라 좀 제발 여기 좀 있어라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올라갈 길이 아직 멀었어요. 멀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진짜. 자,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여러분 점심시간인데 이제 곧 12시 안에 좀 끝내야지 식사 드시잖아요. 좀 12시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명 탐식생활님이 질문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상황 판단과 대처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장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요. 다 읽어드릴 수 있는 거 좀 읽어드리면 좋긴 한데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왔어요. 그거를 질문의 요약을. 그래서 그 질문의 요약 부분에 어떤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어떻게 드리겠다 뭐 이렇게 한 거거든요. 타임생활님이 1번으로 맨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게 먼저 올렸다고 올라온 건 아니더라고요. 이건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매 심리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하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엇박자가 많이 나는데 부장님 상황 대처 노하우가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냥 좀 추상적인 질문을 주시긴 했는데 이게 맨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탐지생활론이. 저는 이렇게 저도 굉장히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어렵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폭락을 5번, 6번째나 지금 받고 있는데 피할 때도 있었지만 또 안일하게 있다가 못 피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못 피할 때는 거의 대부분 제가 제 스스로 책으로 원칙을 만들고 그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해놓고 제가 지키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손실이 났을 때 스스로 자괴감도 크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원칙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원칙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기금이 벌었습니까? 지금 펀드들이 돈 벌었습니까? 조이소로스가 돈 벌었습니까? 이 시장 하락할 때 모두 다 어려워요. 모두 다 어려워요. 근데 이제 만약에 대처를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시장이 하락할 때만이 아니고요. 시장이 대세 상승을 갈 때 그 안에서 매매하려고 돈 벌려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이익이 작습니다. 이익이 작아요. 그냥 시장에서 떨어져서 시장을 아예 안 보고 있는 게 어쩌면 더 큰 이익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시장이 올라갈 때도 그렇거든요. 어떤 종목이 대세에 막 그게 상승 추세할 때 시장이 특히 강할 때는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전업 투자자들 중에서 시장이 아주 강세이고 내 종목이 강세일 때 그냥 일주일 여행 갔다 오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고 있으면 팔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떨어지려고 노력 많이 하거든요. 이걸 거꾸로 시장이 급락할 때도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회피라는 게 아니고요. 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가 있는데 그저께 같이 저녁에 술 한잔 했는데 그 친구의 좋은 명언을 되게 많이 합니다. 되게 많이 하는데 주식도 꽤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요즘 힘들지 그러면서 서로 이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냥 지금 자기는 이 주식 관련 유튜브나 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렸대요.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여기 그냥 자기 일을 그냥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중에 보려고 이거 봐봤자 스트레스만 받고 그렇다고 지워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뭐 완전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좀 강단이 있어서 그렇게 했겠죠. 보통은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보통 잘 못하는데 강단이 이제 있는 친구라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이제 극단적인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극단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 그냥 통상 시장에서 조금 떨어져서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좀 너무 그냥 개인 투자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냥 마음의 위안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단순화된 원칙을 만들어 놓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정말 정답이에요. 정답은 그겁니다. 정답은 그거예요. 근데 잘 못 지키죠. 잘 못 지켜요, 그걸요. 저도 잘 못 지키고 잘 못 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인간이 아니고 내가 기계다라고 생각하고 기계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순화된 원칙, 최대한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려고 하자.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이러줘도 시장에서 그러면 한 발 떨어져서 잠깐 딴 데 쳐다보고 다시 있으면 급락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막 병들 정도로 아파. 그 나중에 보니까 올라왔어. 그러면 그 사이에 내가 안 봤으면 결론은 그냥 거기 있는 건데 그 사이에 내가 너무 피곤했잖아요.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너무 길게 드렸네요. 짧게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SNORLAX 스놀락스예요? 스놀락스? 스놀락스님 이분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잘해주셨어요. 매도 1신호가 나왔어요. 여러분 대부분 이해하시니까 그냥 얘기할게요. 매도 1신호가 나와서 반을 매도했어요. 그리고 다시 떨어졌다가 매수 신호가 나와서 매수 신호에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이때 재매수할 때 어느 정도 현금에서 어느 정도를 매수해야 되는지 요 질문을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럼 보시면 지금 뭐 화면에 이게 있으니까 LG노텍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매도일수로 얘기하는 거, 이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이게 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냥 얘가 매도일수로가 나왔어. 매도일수로 하는 건 단기적으로는 일봉이고 이거 중기적으로는 월봉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냥 주봉이지만 그냥 이걸로 그냥 설명을 드려볼게요. 주봉이지만 보시면 얘가 매도 신호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할게요. 있는 그대로요. 이 상승이 있잖아요. 이 상승폭의 반을 깨고 내려가든지 아니면 거래 실리면서 내려가는 거, 요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 매도 신호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여기 지금 매수 신호가 안 나왔어요. 다시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밑에서 이걸 매수 신호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1000주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샀던. 그런데 매도 신호가 나와서 500주를 팔았어요. 근데 잘못 팔았나? 다시 매수 신호가 나왔다. 여기 지금 안 나왔지만 그때 얼마나 사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1000주에서 500주 팔았어. 매수 신호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500주 사는 게 맞습니다. 다시 500주 사는 거예요. 그냥 500주 팔았으면 다시 500주. 단 주의점은 뭐냐면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주식이 굉장히 세네. 500주 팔았는데 여기서 다시 올라가는 걸 보고 이때 1000주나 2000주를 사서 더 많이 사. 이러면 내가 평균 단가를 너무 높여놔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판 수량만큼 안에서 거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매수 신호, 매수 이 신호가 나올 때 산다라고 지금 표현을 지금 질문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때 매도 이 신호가 거꾸로 나올 수가 있어요. 거래 증가하면서 양봉이면 매수 이 신호고 거래 증가하면서 음봉이면 매도 이 신호잖아요. 매도 이 신호가 나오면 원래 500주 먼저 팔았잖아요. 그 500주를 무조건 팔아야 돼요. 이때 매도 이 신호가 나오는데도 안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난 이미 이익 실현을 좀 했기 때문에 안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나머지를 팔아야 됩니다. 그때 더 많이 사는 욕심, 또 안 파는 욕심, 이런 것이 더 힘들게 만들거든요.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및 현금 비중은 실제로 따로 둔다라는 건 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경기 방어주를 사야 되고 가치주 사야 되고 어쩔 때 성장주 사야 되고 이런 거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말이 안 맞다고 좀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냥 주식 아니면 현금이에요. 주식 아니면 현금. 주식시장 안에서라면 뭐 금 사거나 이러면 모르겠지만 주식 아니면 현금인데 시장이 주도주가 확실하게 있고 시장이 강세일 때는 뭐 최대한 뭐 주식을 다 가지고 있는 방법이 더 이익을 극대화 시키겠죠. 근데 주도주가 없을 때나 시장이 좀 약세일 때는 조금 종목을 분산시켜 놓거나 아니면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보통은 뭐 일반적으로 저는 그런 얘기를 뭐 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 수준으로 현금을 갖고 있으면 위험 관리가 되지 않겠냐. 일반적으로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사실은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주식이 있을 때는 난 이거 들고 갈 거야 라고 하는 주식이 있을 때는 거의 뭐 90% 이상 저는 주식을 들고 있는 편이고 좀 아니다 싶을 때는 거의 대부분 현금이고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준서맘님 유니드 질문을 주셨어요. 유니드. 근데 이거 제가 기업 분석이라 이걸 다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더 자세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제가 미리 해온 것만 가지고 차트와 해온 것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업 분석이나 뭐 이런 거 다 보고 하면 더 자세히 설명 드릴 텐데 그게 안 돼서 준혁준서맘님 유니드 질문 주셨는데 유니드가 이거 이제 갖고서 이제 손실에 물려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거예요. 이거 시가총액 7,600억이에요. 7,600억이고 외국인들이 11% 갖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쭉 여러 걸 갖고 있고 국민연금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7,600억인데 이익은 얼마큼 나느냐 봤더니 이익은 연간으로 봤을 때 올해는 영업이 2,300억, 당기순이 2,000억, 내년에도 한 2,200억에서 1,900억 정도, 작년보다 좀 늘어나게 이렇게 지금 났어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2,000억의 순이익인데 시가총액이 7,000억이에요. 이게 무지하게 싼 주식이죠. 이런 게 가치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주가 계속 떨어지느냐 이건 거잖아요. 이거 왜 주가 계속 떨어지느냐 보시면
이게 화학주잖아요. 복합화학기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복합화학기업은 전 세계가 다 안 좋아요. 그 업황이 대세 하락 사이클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 가만히 보시면은 고점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낮아져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점이 만약에 높아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저점은 그냥 라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보통 그래서 수렴한다 그러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면서 수렴하면서 이게 한 곳으로 수렴하는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때까지는 얘가 업황이 터닝할 때까지는 시장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거죠. 이게 소외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으로 봐서는 저점 부근의 하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렴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저평가의 종목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소위 내가 이런 주식을 들고서 좀 잊어버리고 내가 뭐 내년까지 갈 거다. 그러면 오늘 뭐 오르고 내리고 이런 거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있어야 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전형적인 가치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그렇게 했으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박재완님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다른 분들한테도 꽤 도움이 되는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매도 원칙은 가격과 거래량으로 보는데 저도 이제 책에서 보면 사실은 매수 원칙도 똑같은 거예요. 매수 원칙도 똑같이. 그런데 시황 급락으로 가격의 매도 신호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질문이 뭐냐면요.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거 사실 제가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말씀드릴게요. 그냥 너무 시간 많이 걸릴까봐. 뭘 할까? 지금 이분 질문이 뭐냐면요. 왜 거래가 증가하면서 음봉, 거래가 증가하면서 음봉이면 매도, 거래가 증가하면서 양봉이면 매수잖아요. 근데 거래량은 없는데 음봉이 되면서 막 내려가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다 그러잖아요. 이 종목도 잘 보세요. 지금 뭐 이거 유니드 보시면 지금 일봉인데요. 얘가 여기서 지금 거래 증가하면서 올라가는 척 했잖아요. 근데 이 떨어지는 동안 지금 특히 요즘 떨어지는 동안 거래가 이렇게 없잖아요. 이랬을 때는 이거 매도하냐 보유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질문이요. 근데 제가 근데 두 가지를 말씀 항상 드리잖아요. 올라갈 때에 요게 전체가 양봉이다. 이 전체가 양봉이다. 이때 50% 아래로 떨어질 때 거래를 실으면서 떨어지면 무조건 다 팔아야 된다. 다 팔아야 된다. 근데 거래는 없고 그나마 거래는 없고 빠지는 경우에는 30%이든 정말 애정이 있으면 30%든 뭐 그 정도 애정은 아니고 누구 얘기 듣고 살았어 그러면 50%든 반은 팔아야 된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고요. 거래 없이 급락하는 시황이 됐다. 만약에 시황이 급락하는 상황이 돼요. 그랬을 때 요번에처럼 이렇게 급락을 했을 때 이거 그냥 시황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에 이거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보유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거든요. 요거는 구분을 약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황이 급락이 나타날 때 소위 단기 충격, 노이즈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유해야 됩니다. 곧바로 올라옵니다. 그거는. 그런데 노이즈가 아니고 대세로 움직이는 경우의 하락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워딩이 경기 얘기, 실적, 금리 인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이 대세의 흐름이거든요. 대세의 흐름으로 바뀔 수 있는 워딩이 나오면서 빠지면 그거는 팔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디 지진 났대. 사실 팬데믹도 그런 거잖아요. 물론 굉장히 오래 길게 가긴 했지만 어디 질병이 생겼대. 어디 국지전이 생겼대.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그 파급 효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간 게 걱정인 거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처음에 발발했을 때 곧바로 시장 다 반동 줬잖아요. 이런 건 다 노이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문제가 돼서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경기, 실적, 금리 인상 요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얘기하는 하락이 나오면 그것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급락을 할 때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페니리스트를 지난 이제 우리 책에서 제가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짐 마세라의 페니리스트. 그 페니리스트의 종목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처럼 급락을 이렇게 한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잠깐 반등을 여러분 주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반등을 약간 주는 소위 말하는 베어마켓 랠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는 페니리스트를 쓰는 게 아닙니다. 요거는 페니리스트를 쓰는 게 아니고 직전에 가장 셌던 종목을 사서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만약에 시장이 단기 반등을 할 것 같다. 단기 반등을 할 것 같다. 나 그거 노리고 주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왜 요즘에 보면은 이런 거 올랐잖아요. 우리 얘기했던 우리 맨날 얘기했던 SPG도 최근에 셌잖아요, 이거요. 이게 세다가 이번 시장 하락에 빠진 거잖아요. 이거나 뭐 하이로 코리아는 어떻게 됐나요, 이런 거? 얘는 좀 하락 폭이 좀 길었네요. 성광만두는 어땠나? 뭐 이런 게 조금 셌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오늘 얘는 7%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게요. 즉 잠깐 단기적으로 반등을 하는 그런 구간에서는 직전에 제일 셌던 종목으로 하는 게 정답이고요. 페니리스트는 직전에 셌던 종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지금 이제 2160인데 진짜 2100을 깨고 2000까지 떨어졌어. 나는 이 주식을 사서 나는 그 다음 내년까지 가져갈 거라고 할 때는 그때는 페니리스트를 쓰는 거예요. 근데 페니리스트가 좀 어려운 말로 소위 말하는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을 하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심플하게 얘기하면 시장이 만약에 여기 2000 깬다. 페니리스트가는 그럴 때 쓰는 건데 그럴 때는 뭘 사야 되겠습니까? 애플 사야 되고 테슬라 사야 되고 뭐 코카콜라 사야 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삼성전자 사야 되고 현대차 사야 되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형주에서 얘기하는 거고 본인만 알고 있는 이 주식은 이 기업은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어. 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 그래서 내가 평소에 계속 페니리스트에 넣고 있었는데 그게 폭락을 했어. 그럼 난 이거 사야지. 이렇게 페니리스트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큼 떨어졌냐에 따라서 페니리스트를 사용할 건지 투자 풀을 사용할 건지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투자 풀은 현식이 가장 강한 섹터에 있었던 주도주. 그리고 페니리스트는 내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인데 폭락했던 거. 이렇게 좀 달리 표현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평가 종목은 매매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냐. 미래이익의 추정인데 현재 어떻게 판단하는 거야? 이거 뭐 다른 분들도 생각하시잖아요. 미래의 이익인데 지금 아직 2차전지 이런 거 멀티플 100배잖아요. 지금은 이익이 가치 판단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거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미래의 이익을 통상적으로는 보고서 쓸 때 1년 포워드, 12개월 포워드로 합니다. 지금부터 1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은 2분기, 3분기의 실적은 주가가 많이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4분기와 내년은 이번 10월에는 내년 얘기할 거예요, 내년. 왜냐면 1년치의 앞으로의 이익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성장주들은 2년치, 3년치를 땡겼어요. 그만큼 고성장인 경우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무너질 때 애들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보면 어렵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통상 1년치의 미래의 이익을 가지고 내가 가치 판단하고 주식을 매매하고 사고 파고 하는 것은 오케이. 그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주식들을 보면 2년 후, 3년 후에 이익을 막 땡겨서 바이오도 그래요. 바이오도 몇 년 후에 막 파이프라인 10년 후에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주식들은 저는 기적 분석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 A라는 주식이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을 예를 들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우리가 이거 앞으로 뭐 테슬라에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고 하니까 뭐 더 올라갈 거야. 그리고 뭐 굉장히 성장이 밝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케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적은 아니잖아요. 미래 실적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안에 2년 후에 3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확실하게 성장하는 고평가주는 맞는 것 같아요. 고퍼주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주식들은
시장에서 각광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 왜 아크케이의 캐시우드가 맨날 하는 게 엔비디아 매매하고 막 그런 거 매매하잖아요. 그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지금 답변은 마지막 답변은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을 어차피 성장주에 아니까 시장에서 인정한 거니까 기술적 분석으로 매수 매도를 해가면서 계속해서 그 종목을 매매하는 게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필명 할부지 쓰신 분, 필명 할부지 쓰신 분, 이분은 장기 투자할 종목을 평단 맞추며 보유할지 추가 매수한 것은 매매하며 거래할지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어떤 주식을 장기 투자하려고 1000주를 가지고 있었어요. 1000주를 갖고 있었는데 얘가 떨어지길래 500주를 더 샀단 말이에요. 밑에서 500주 샀어요. 그리고 반등을 좀 줬어요. 그러면 요 500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매도하고 1000주만 계속 가져갈지 뭐 이런 얘기를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아니면 떨어지는 걸 계속 평단 맞추면서 계속 로톰을 계속 들고 갈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최초 투자할 때의 마음 아닙니까? 최초 투자할 때 내가 이 주식은 앞으로 한 10년 동안이라도 계속 우리 지금 전기차가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성장할까요? 지금 2022년이고 2023년 맞이하고 있으니까 한 3년에서 5년 정도 더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정도의 기간을 계속 그걸 가지고 나는 계속 돈이 생길 때마다 저축하기로 조금씩 계속 살 거야. 이렇다면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평단을 맞추면서 계속 사는 게 좋죠. 그것을 뭐라고 하죠? 이론적으로 코스트 에버리지를 하잖아요. 올라가도 사고 내려가도 사고 우리 지수가 3000에도 사고 2000에도 샀어. 그럼 평균은 2500인 거잖아요. 자기가 지수를 그렇게 샀다면. 그러니 코스트 에버리징으로 내가 주식을 말 그대로 저축하기로 한다 그러면은 평단 맞추면서 계속 사는 거예요. 처음에 살 때 아예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 주식을 1000주 정도 사가지고 목표가 얼마까지 좀 가봐야지라고 했는데 의외로 그냥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밑에 좀 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걔가 다 반등을 줬어요. 지금 요즘처럼 내가 원래 주식을 갖고 있었어. 근데 밑에 좀 떨어졌어. 그러면 가격의 평단은 좀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버텨봐야 이렇게 하지 않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추가 산 거는 매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로 산 거는. 왜냐? 자칫 잘못해서 추가로 샀는데 평균 단가는 더 떨어져서 기분 좋았는데 더 떨어졌어. 그거 더 샀어. 단가는 좀 떨어졌는데 더 떨어졌어. 이제 이러다가 큰 돈이 물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매도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경호님이 PER에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PER의 기준이 뭐냐라고 질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PER이 고무줄이잖아요. 제 책에도 이렇게 고무줄이라고 표현을 써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PER이 얼마나 났습니까? 그때 이게 뭐 저평가라고 하면서 주식 삽니까? 안 사잖아요. 안 사고 그냥 더 빠질 거라고 걱정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통상적인 대답을 드리면 성장주는 높게 주죠. 가치주는 낮게 주죠. 시황에 따라 다르게 줍니다. 그러니 뭐 사실은 PER 갖고 주식 투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이거는 어려운 거고요. 다만 말씀을 드린다면 반도체는 성장 사이클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12배에서 15배, 과거 경험을 말씀드리면 15배 정도를 줍니다. 반도체가 하락 사이클에 들어가면 7배에서 8배 정도를 줍니다. 8배 정도. 시장 전체는 10배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은 15배 정도, 16배 정도를 적정하다고 보고요. 우리나라는 10배 정도를 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ROE 때문에 그렇습니다. ROE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장이 10배 이하로 떨어지면서 9배 뭐 이렇게 떨어지면 저평가 구간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다면 시장이 평균적으로 10배인데 아주 고성장, 누구나 알고 있는 고성장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10배보다 높은 주식들, 그냥 일반적인 주식인데
일반적인 주식인데 10배보다 높은 주식은 고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바이오는 약 30배, IT는 10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한 8배 이런 정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요. ROE하고 OP 마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ROE가 높은 주식하고요. OP 마진 아시죠? 총 이익에서 총 매출에서 이익이 얼마큼 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OP 마진이 막 한 20% 30% 이상 되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주식들은 멀티플이 PER이 10배가 아니고 그 이상 15배, 20배 정도 충분히 줘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PER보다 더 중요한 것은 ROE와 OP 마진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잠깐 좀 쉬었으면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지금 필명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중간에 채팅창에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룰루님 쓰신 분, 룰루 필명 쓰시는 분, 스칼렛 필명 쓰시는 분, 이 두 분께도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셨죠? 룰루님, 스칼렛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한 40분이 지나서 1분만 쉬었다가 곧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